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을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이항 분포 나와 있을 텐데, 자,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관계식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n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네요. 사실은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산 구해갈 때 분산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뭐 이런 형태를 구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에다가 더하기 이항시켜서 평균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제곱의 평균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분산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자, 이제 뭐 평균의 제곱이 결과가 4란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평균,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해라. 그럼 이제 NP 이렇게 구해지는데, 자, 이 NP 값이 제곱이 4니까 뭐 2란 얘기가 되겠고, 그대로 이제 문제에서 좀 적용을 해주면 2분의 n 값이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 값은 4였습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 항목표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내려고 합니다. 꺼낸 제품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뭐 변수 변환이 좀 살짝 되어 있는데 15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15 곱하기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일제가 이제 평균만 구해간다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문제 보면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의 제품 꺼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뭐 불량품의 개수라고 해주면 뭐 불량품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자, 이때 또 좀 확률들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죠. 자,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를 꺼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불량품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제품이니까 7개에서 뭐 2개를 좀 꺼내면 되겠고, 자, 되죠? 이때는 뭐 3개에서 1개, 7개에서 1개 이렇게 꺼내면 되겠고, 그 다음은 불량품이 2개니까 불량품 3개의 불량품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그런 형태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 부분들 계산을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해야 되는데, C 컨비네이션 2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5가 되나요? 45 됐고, 7 컨비네이션 2 해주면은 7, 6, 3, 7, 2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또 3, 7,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약분들 뭐 일단 뭐 평균부터 구해가는 게 뭐 급선무니까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점 처리할 거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해달라. 평균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분에 해서 우리가 확률하고 곱하기 열심히 해주면 되니까 21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해주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45분에 27이 되겠고, 일단은 3으로 약분하니까 15분의 9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곳이 평균에다가 또 15를 곱하기 해주는 항목이니까 뭐 계산 결과를 9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확률 분포를 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가 핵심이 되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 걸러낸다. 뭐 전체가 지수가 되겠고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다. 불량품은 뭐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불량품 3개, 정상 제품 7개, 이런 곳 합쳐서 이제 10개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꺼낸 거니까 이렇게 좀 표 만들어가는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을 좀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겠고, 그 다음에는 뭐 평균 구해가는, 표가 완성됐을 때 평균 구해가는 과정 또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평균 구해가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산수가 아니니까, 뭐 그러면 표 만든 곳에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서 n이 일정할 때, 자, 분산이 최대가 되기 위한 n의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평균은 이항분포에서 np 이렇게 구했지만 분산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np 1-p라고 쓸까요? q라고 쓸까요? 뭐 q 뭐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p 더하기 q 이 부분들은요, 1을 이렇게 해서 항상 확률의 총합은 1로 고정되어 있는데, n값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PQ가 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가 있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이죠.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1이니까 PQ 루트 된 부분들이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PQ 이 부분들은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뭐 등호 부분들은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P하고 Q가 이제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이곳에 좀 적용해 보게 되면 P 값, Q 값이 다 이제 2분의 1일 때 곱하기도 4분의 1 되는 그런 형태가 제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P 부분들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긴 한데, 그래도 중간에 살짝 합이 일정할 때 어떻게 하면 곱이체가 되느냐, 이렇게 된 이 항목이 산술 기하 평균,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별수 x는 평균이 3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별수 y는 평균이 4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군요. 자, 이때 주어진 확률들이 서로 같겠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정규분포 모양을 살짝 좀 그려보면 평균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b, 30-b, 30 플러스 b니까 지금 살짝 대칭 구조로 해서 30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오른쪽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이 뭐 40 정도가 되는데 38부터 그 다음에 42니까 뭐 대칭 구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2까지 해서 이제 확률들을 쫙 구했는데 이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기분포에서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표준화 과정 거치면 시그마분의 x-m 이런 형태를 쭉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값들 형태가 좌측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3으로 돼 있으니까 3분의 해서 이곳에서 평균을 빼주면 b값 이렇게 나오는 이런 z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값이 뭐 a로 해서 좀 결정이 안 돼 있군요. a분의,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차이를 구하게 되면 2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 그 z 값이 서로 이제 결과가 좀 같아야 되겠죠. 자, 해서 이제 관계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는 이퀄 6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때 이제 a, b를 곱하기 한 결과를 구해달라, 뭐 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의미를 좀 물어본 거죠. 뭐 정확한 뭐 계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 정규분포에서 주어진 값들의 의미라는 것은 뭐 이렇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값에 이제 이 넓이를 위해 구해가는 과정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이 넓이를 구해갈 때는 이렇게 표준화 과정 거쳐간다는 사실, 뭐 이러한 이론의 틀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돼 있다면 뭐 이렇게 두려움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에서부터 n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시그마까지 계산 결과,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계산 결과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는 이야기. 조금 또 이제 정기분포를 좀 그려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평균이 이렇게 m 주어져 있을 때 m에서부터 플러스 시그마,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칭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넓이들을 쭉 이렇게 구해갔을 때 이 넓이 부분들이 지금 대칭 구조한 거가 a니까 2분의 a다 라고 이제 계산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값은 또 역시 평균 m 주어져 있을 텐데, 요번에는 2 시그마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좀 더 큰 값이 되겠죠. 해서 이제 넓이를 쭉 구해갔을 때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넓이는 2분의 b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나왔는데, 문제 자체를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이제 평균이 주어져 있을 때 m 플러스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2 시그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0에서부터 m에서부터 2 시그마까지 계산 결과에서 m에서부터 시그마까지 계산 결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들은 뭐 2분의 b에서 2분의 a를 빼면 가볍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뭐 이 부분들을 뭐 2분의 1에 b-a 뭐 이런 형태로 표시해서 요 앞에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되죠? 그러니까 뭐 k 값은 뭐 가볍게 2분의 1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뭐 정규분포에서 뭐 넓이 이렇게 주어진 거, 뭐 값들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계산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역시 또 의미 파악이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60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뭐
정보가 있네요.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반복했다. 뭐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죠? 독립시행이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나오는 애 홀수인 횟수를 이렇게 확률 배수를 하겠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항분포다. 라고 해서 이항분포란 말을 곧바로 써주지 않고 이제 문장 형태로 표현된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160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때 이제 뭐 홀수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된다. 그럼 홀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분의 곱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60 곱하기 4분의 1 처리해 주는 거니까 40해서 좀 나오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가려면 NPQ 이렇게 되면 이미 40 계산한 곳에다가 또 다시 4분의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간단하게 또 30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달라. 그럼 계산해서 70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역시 처음 부분에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판단해가는 과정이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첫 번째 던질 때하고 두 번째 던질 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한다. 독립시행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한 개만 구해가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가는데 쭉 좀 다 알아봐야 될 이제 확률 변수에서 이제 분포를 알아본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다라는 사실 이렇게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160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홀수 주사위 두 개 던지는데 홀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곱하기해서 홀수니까요. 홀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좀 만들어가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에 대입해서 풀이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0부터 4까지 모든 실수 x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이 변수 시기점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된 건가요? 확률 밀도 함수인가요? 아니면 계산 결과네요. 확률 계산 결과가 좀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0부터 K까지 확률을 구하라. K값을 우선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조금 좀 독특한데 그렇게 좀 아주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0부터 4까지 연속 확률 변수가 딱 주어져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확률이 X부터 4까지 대신 넓이 자체를 계산한 게 아니고 요 뒤쪽의 확률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K의 4-X다 이런 형태로 계산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됐죠? 좀 독특한 특징이죠. 확률 자체가 뒤쪽 부분 넓이로 좀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자, 근데요, x 값이 이제 0이라고 좀 생각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변수 x 자체가 0부터 4까지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니까, 물론 값 자체는 x에다 대입하니까 4k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 범위 넓이니까, 확률의 종합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k 값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0부터 4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뭐냐면 0부터 4까지 중에서 우리가 좀 4분의 1 대해서 요 앞쪽에 있는 요 확률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들이 뒤쪽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확률들은 전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되게 4분의 1부터 x값이 어디까지 4까지의 확률들을 빼는 그런 형태의 계산을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그럼 주어진 식 자체가 역시 뒤에 주어진 규칙에다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k값은 4분의 1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4-4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4분의 15에다가 그러면은 16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6분의 1에서 확률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또 계산해서 정답은 17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게 좀 대단한 거 아니죠. 역시 주어진 부분에 얼마나 좀 특징을 좀 잘 살폈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문제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유, 재밌어요. 이렇게 뒤쪽 부분으로 이제 돼 있다. 어쨌든 이 x 자체가 0이 되는 거기 되면 확률 전체가 되는 거니까 넓이 총합 1입니다. 즉 확률의 총합이다라는 부분에서 k 값을 구해가는 거겠고 마지막까지 또 0부터 k까지 확률 요 앞에 부분이니까 주어진 정보는 뒤쪽 부분들이니까 전체에서 빼는 이런 형태로 좀 접근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주어진 맨 처음에 이 식의 특징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비운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연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짝 좀 색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 접근 잘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확률들이 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재미난 표현인가요? 좀 살펴보죠 뭐.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이렇게 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23보다 작은 확률, 근데 확률 자체가 좀 커야 되는 거니까 23이라는 숫자가 좀 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0.8413 이렇게 처리된다. 0.5를 빼게 되면은 3413 되는 거니까 아하, 이런 부분들, 이만큼 부분들이 0.3413이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이해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주어진 변수 y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이 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0-k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또 130보다 클 확률이거든요. 근데 또 확률을 쭉 커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130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이쪽 확률도 0.3413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표준화를 해서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표준화 이런 형태, 즉 지금 우리가 변수 x 자체가 2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해라 이런 부분들은요, 표준화하게 되면 z 값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시그마 제곱이니까 3분의 처리해서 그럼 얼마가 됐죠? 23-m 이렇게 처리한 이런 확률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이 계산 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3분의 23-m 이 값이 1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m 값이 그럼 얼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23에서 3 빼는 거니까 20 이렇게 돼서 m이라는 걸 알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 부분들 표준 편차가 얼마가요? 이번엔 36 이렇게 되니까 6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뭐 그냥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분의 처리해 주겠고 140-k 부분에서 이제 130을 이렇게 이제 거꾸로 빼서 이제 1을 좀 쓰겠습니다. 130 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제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6분의 처리해 주겠고 부분들이 뭐 계산하면 10-k 이렇게 된 부분들이 1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k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또 k 값을 4 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최종 m 값하고 k 값이 나왔는데 또 빼기를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계산해서 16 답해가는 것은 마지막은 좀 우습게 처리 가능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맨 처음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주어진 그 부분들 뭐 이렇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23보다 작은 확률이 0.8413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절반 부분들은 뭐 0.5가 돼서 제가 이제 3, 4, 1, 3 부분들의 이 값을 좀 이렇게 이제 그래프 정규분포 모양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려고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힌트가 되겠고요.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표준화 과정 거쳐서 나온 식이 되겠고 이 값이 표로 봤을 때 이 값이 이제 z 값이 1로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처리해서 이제 평균 구해야겠고 자,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번 z 값이 y-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위쪽 부분 바꿔서 플러스 1로 처리해서 역시 똑같은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자, 의미 파악 좀 제대로 잘 하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연산에 좀 표준화시키는 연산에 좀 살짝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세 곡지점을 택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을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자, 정육면체를 좀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점들은 뭐 8개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삼각형들을 만났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되냐? 한 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면 자체에서 이제 세 점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한 면의 길이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 부분들은 2가 되겠고 넓이 제곱하지만 변수니까 뭐 제곱하지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넓이들이 나올 텐데 자, 이 넓이가 아마 가장 작은 넓이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자, 일단은 뭐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8 컨비네이션 3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죠. 8, 7, 6인데 3, 2 이렇게 나눌 거니까 8, 7, 56 이렇게 해서 뭐 가지수 구하면 되겠고요. 자, 변수들에서 지금 변수 x 자체가 지금 4가 나오는 거겠고 그럼 전체가 지수는 56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런 넓이들을 좀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한 면 부분에서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좀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 모양 자체가 좀 반대가 되면 반대도 되면 되니까 4개를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4 곱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면이 6개니까 4, 6, 24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계산을 할까요? 계산보다도 나중에 또 약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이런 부분 또 8 곱하기 7 이렇게 놓고 여기도 뭐 지금 4 곱하기 6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약분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죠? 8 약분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들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어떤 모양이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직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그리는 것보다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어떤 모양을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이렇게 삼각형.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2가 되겠고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넓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루트 2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지금 8이 되겠습니다. 그냥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갈 텐데 자, 이런 모양들을 그럼 또 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처리해주면 자, 지금 이렇게 세우는 부분들의 높이가 이제 이쪽에 될 수도 있지만 높이가 좀 이쪽 반대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겠죠? 그 다음 또 반대 대각선으로 가면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되겠습니까? 하하,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면 부분에 또 4개씩 만들기가 가능해지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4개씩 또 6개의 면이니까 개수도 똑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널리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면 지금 이런 관점들을 보게 되면 모든 면이 맨 처음에 이제 한 면에 존재하는 거겠고 그 다음엔 또 대각선 부분 형태로 좀 이런 면이 하나 존재하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된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면이 대각선 되는 거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정삼각형 넓이가 4분의 루트 3 a 제곱 되는데 이 한 변 길이가 이제 2 루트 2 이렇게 제곱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곱하면 8 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2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근데 이 변수를 좀 우리가 또 제곱해야 되잖아요. 제곱하면 4, 3, 12 해서 넓이가 12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사각형들을 좀 몇 개 만들겠습니까? 해주면 요 점들을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가면서 밑에 부분들을 조절해가면 만들어져 가니까 4개 만들겠고 위아래가 바뀌는 것까지 포함하면 8개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변수 4, 8, 12 돼서 이제 확률 분포가 되는데 이게 좀 약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전부 8로 약분되니까 7 해서 3, 3, 2 가서 이거 8로 약분했으니까 1이죠. 1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 문제 제일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나요? 와우, 또 산술 또 대박 나는 건데 그럼 7분의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제곱하면 16 곱하기 3 더하기 64 곱하기 3 더하기 12제곱인가요? 12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오호, 계산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 이제 4제곱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이 공통상에서 3 되겠고 여기는 4, 3, 또 12가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는 또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4라는 인수가 두 번 있죠. 16에서 나가고 9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7분의 16 곱하기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또 12, 12에서 또 24가 되는가요? 2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또 7이라는 인수에서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24 곱하기 16을 또 계산해야 됩니까? 4, 6, 24, 2, 6, 12,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뭐 384가 되는 거예요. 7분의 384에서 계산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우, 계산까지. 마지막에 이게 또 더하기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9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391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뭐 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산해 가는 것은 뭐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뭐 전체 가지수 구해가는 것도 뭐 큰 무리가 없겠고 근데 삼각형제 뭐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들 이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상상해 가느냐 이런 얘기죠. 뭐 입체지만 실질적으로 모양 자체 넓이 종류로 봤을 때는 뭐 세 종류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죠. 생각보다는 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만든 모양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거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한 면에서 또 이렇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또 반대 방향도 있고 그죠? 이런 면들이 좀 그러니까 4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면들이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좌우 이렇게 좀 세워가는 이런 면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방향 뭐 이쪽에 높이 이렇게 세워가는 부분들 역시 비슷하게 좀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모양들은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위아래가 좀 바뀌는 부분들 이제 감안하면 만들어가는 요게 가지수 카운팅하는 이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그럭저럭 더 풀이 가능한 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연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뭐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은 0보다 크고요. 변수는 0부터 10까지 주어져 있다. 뭐 표로 좀 주어져 있는데 뭐 10까지 주어져 있고 확률도 쭉 주어져 있는. 확률이 뭐 이렇게 문자로 돼 있지. 이렇게 뭐 값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군요. 됐습니다. 0부터 10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라지 fx, gx, fx는 0부터 x까지 확률이고 gx는 x보다 클 때의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좀 살펴봐달라. 보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좀 의미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F3이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X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3까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문제를 보면 뭐 P0, P1, 뭐 P2, P3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확률을 좀 더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G3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x 값이 뭐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보다 큰 숫자는 4부터 되는 거니까 P4, P5에서부터 쭉 가게 되면 P10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어진 라지 F, 라지 G의 의미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의식을 좀 이용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F3이랑 그러면 G3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10까지 되니까 확률이 총합 1 이렇게 되겠죠. 그런 항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기억은 그러면 가볍게 끝났고요. 자, 니은은 확률들을 구해가는데 뭐 F8, F3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F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F라는 부분들이 이제 P0에서부터 P1 거쳐서 P8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3부터 8까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P0, P1, P2를 좀 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3부터 확률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2까지 끝난 거니까 이게 이제 F2가 돼야 되겠죠. F2를 빼야 그 다음에 3부터 8까지 확률. 여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G를 이용해서 했네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G2가 나왔나요? G2? G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확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P가 X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P3부터 P4 거쳐서 쭉 해서 뭐 P10까지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3부터 8까지 확률이니까 잘 됐습니다. 3부터 딱 처리된 거니까 P3에서부터 P8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9에 P10 이렇게 됐으니까 요 두 개 확률을 좀 빼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P9, P10에 해당하는 거면 이 숫자가 G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8보다 큰 숫자니까 G8 이렇게 처리해줘야 이게 이제 뭐 X 값이 8보다 클 확률이 되겠고, 이렇게 해야 이제 P9, P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빼는 거니까 자, 8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라고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의 자체에 주어진 부분들이 아주 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0부터 x까지 주어져 있는 부분, x보다 클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이 의미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주어진 식들, 그러면 의미 파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한 번쯤 이렇게 좀 써보면, 이런 규칙이구나. 좀 이해를 좀 하겠고. 그런 규칙 이해를 통해서 관계식도 좀 이렇게 좀 얻어지어 가는 건데,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구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0부터 8까지 확률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어야 뭐 3부터 이렇게 해줘야 뭐 3부터 뭐 8까지 확률이다 뭐 이런 식들인 거죠. 됐습니까? 규칙을 얼마나 좀 새로운 기호 나왔을 때 규칙을 좀 얼마나 좀 잘 이해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해야 될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수능형 문제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면 뭐 나중에 수능 준비하는데 좀 보탬이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홀수눈이 나오면 3만큼 움직이고 짝수눈이 나오면 음이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10번 던질 거고요. 좌표 자체를 변수 x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사위 나온 횟수를 그럼 y라고 하면 되죠. 뭐 홀수 부분들이 그러면 y번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게 되면 3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3y만큼 실질적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는 자 지금 이제 10번 던지는 거죠. 그러면 10-y가 짝수가 되겠고, 짝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니까 5y 마이너스 2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요게 이제 움직인 x 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뭐 x라고 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주사위 던지기는 거니까 뭐 이항분포 똑같은 거 10번 반복했으면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홀짝이니까 뭐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아하. 여기서 나온 변수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y라는 변수죠. y라는 변수 형태에서 이런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그리고 이제 변수.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하려면 변수 2배의 x 이런 부분들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들 일단 4배의 바리안스 x 처리해 주겠고, 자, 이 바리안스 x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y라는 변수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5y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변수 변환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25 바리안스 y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분산은 n 곱하기 p, q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 뭐 4분의 그냥 10 이렇게 놓겠습니다. 뭐 대입할 때면 약분이 좀 될 거니까 대입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 곱하기 25 되어 있고 4분의 10 처리해서 4가 또 약분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250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은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뭐 변수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거죠. 맨 처음에 이게 좀 나중에 좌표 자체를 변수 x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이제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좀 좌표가 움직이고, 짝수가 나왔다면 또 좌표가 이렇게 움직여서 좌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결과를 변수로 x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홀수 나온 횟수 혹은 뭐 짝수를 뭐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횟수 자체를 뭐 새로운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좀 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건 이제 변수가 y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뭐 분산 구해가지고 나중에 변수 변환하는 이런 형태의 분산을 구해가는 부분 됐습니까? 변수들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홀짝 나오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연산해서 나중에 처리를 해가도 좀 무난한 그런 풀이가 되는데, 뭐 변수 자체가 뭐 미리 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변수를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제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종이의 평량은, 평균량이 뭡니까? 평량은 종이 1m 제곱당 해당하는 무게를 나타낸다. 좀 새로운 정의네요. 뭐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중요한 것은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뭐 120에 표준편차가 3이었으니까 3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아니면 뭐 정기분포 하면 그래서 평균이 뭐 120이었어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평량이 114면 이거보다 좀 작은데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이하가 되게 되면 이건 뭐라고 하겠다? 불량품으로 판정하겠다. 불량품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 좀 열심히 좀 확률을 좀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변수 x라고 했을 때 x 부분들이 11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들은 뭐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표준편차가 3이었고 114-1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에, 그러면 뭐 z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런 확률이 되가는 거죠. 이런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일 때의 값이 0.48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확률들은 그러면 0.02가 되는 건가요? 0.02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률들을 이렇게 구했는데요. 불량이 될 확률이 0.0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종이 2,500장을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또 다시 불량인 종을 골라내는 거죠. 그럼 매 종이가 불량일 확률이 0.0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종이를 뭐 2,500번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죠. 2,500번 100분의 2가 되는 이런 조사를 하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시행 횟수가 또 충분히 커지면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정기분포를 따라야 되겠고, 그러면은 평균이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되겠죠? 뭐 동그라미 둘 지우고 25 곱하기 2 되니까 뭐 50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분산을 구하게 되면 50에다가 그러면 100분의 또 98을 이렇게 곱하게 하는 건가요? 와,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또 약분하게 되게 되면은 2가 되겠고, 이 약분하면 49 되니까, 평균이 7이 되겠네요, 7. 그럼 이제 7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2500장을 조사하게 되면 이제 50장쯤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71장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71장 나올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오호호. 그러면 또 다시 또 열심히 알아봐야 되죠. x 값이 뭐 71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자, 7분의 71 마이너스 50 이런 형태의 좀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일에 그러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3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0.4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확률은 그럼 뭐 0.01 해서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하, 풀이를 했는데 이게 좀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뭐 정기분포를 해가지고 열심히 확률을 구했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항분포가 된다. 그곳에 다시 평균 분산을 이렇게 구해가서 이곳에서 다시 정규분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와,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한 거를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구하고 이항분포에서 나온 또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시 정규분포. 이게 연결시켜가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의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습을 통해서 사실은 뭐 정규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뭐 최상급 문제라고 좀 봐도 되겠죠. 뭐 또 나온 결과로 또 다시 또 뭐 이항분포로 또 다시 또 연결시키지는 않겠죠. 이미 또 한 번 했으니까. 자, 그런 내용의 문제. 정규분포 나온 것을 이항분포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또 다시 또 정규분포로 가는 좀 연결이 좀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복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 y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각각 조금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는군요.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 뭐 의미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재미난 표현인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평균이 0이라는 것도 좀 특이한데 자, 0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다 그릴까요? 앞쪽에 그릴까요?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가는 뭐 그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는 변수 x, 변수 y 이런 형태로 되겠고 이때 뭐 a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확률들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이만큼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넓이가 똑같아지는 숫자 평균 주변에 용포 솟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저 b 값이 좀 이렇게 좀 작은 형태가 되겠죠. 작은 형태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이제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뭐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a b 관계를 보게 되면 a 값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된다면 뭐 표준 정규분포로 거쳐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Z값에서 이제 구해갔을 때 하나는 시그마 분의 A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 Z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이제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B값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이 결과들이 이제 확률이 같아야 되니까 이 Z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시그마분의 A 계산한 결과랑 시그마분의 2B 한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A 값이 2B였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기억 당연히 맞는 이런 형태로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은요 Y라는 변수 부분에서 2분의 A보다 클 확률이랑 뭐 표준화 시키는 부분들이니까 뭐 나중에 좀 표준화 시켜갔을 때 결과들이 즉 Y 값이 2분의 A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은 뭐 표준화를 좀 시켜가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시켜가게 되면 2분의 시그마 분의 2분의 A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Z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분하니까 시그마 분의 A가 되겠고 근데 B랑 요거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대입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크다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되는 항목이니까 뭐 당연히 같아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디그 다시 y라는 변수 부분에서 뭐 0.7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좀 뭔가요? 이렇게 뭐 b보다 작을 확률을 구했는데 0.7이라는 얘기는 요 절반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0.2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Z값으로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정규로 고쳐가게 되면 2분의 시그마 분의 B 이렇게 계산되는 이 Z값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0보다 작을 확률 형태 되는 거니까 뭐 Z값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분의 2b 이런 형태의 이 확률이 0점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오호, 이 x라는 변수에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x라는 변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확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이건 뭐 시그마분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Z값으로 봤을 때 Z값에 봤을 때 Z값 자체가 이런 형태로 좀 고쳐져가는 그런 형태의 확률. 그래서 이제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뭐 처리를 뭐 나중에 좀 천천히 해주면 되겠는데, 이때 이 a라는 값이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절반의 확률이 방금 위에서 구한 0.2가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재미난데요. 자, 그렇다면 대칭 구조로 2배가 돼 있어야 되니까 0.4가 돼야 되는데, 아하, 여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군요. 0.4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른 내용은 기억 니은이 돼가는 그런 형태죠. 됐습니까? 아이,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변수가 좀 2개라서 우리가 좀 이게 좀 교통 정리하다 보니까 살짝 좀 혼란스러워 좀 보이는데, 조금 차분하게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x는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고, 변수 y는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률이 좀 이렇게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들 그냥 표준화 과정만 좀 살펴보게 되면, 그죠? 평균이 0이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됐을 때 이 값이 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관계식으로 가볍게 뭐 기억도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니은에도 대입했을 때 이 나중에 이제 문자에서 표준화 과정 이렇게 거쳐서 나온 이 부분들에 여기 부분들에 좀 대입해서 이제 요 숫자를 좀 바꿔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요 부분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유용하게 써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죠? 맨 처음에 뭐 그래프 모양 부분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보고 그래프 모양을 조금 상상할 수 있으면 보탬이 되고요. 그 다음 뭐 디귿에서 살펴갈 때는 b보다 작을 확률들 했을 때 b보다 작을 확률 이쪽에 이제 0.5가 있으니까 0.7이라는 부분들을 0.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 이제 표준화 시켜갔을 때 Z값을 좀 살펴보겠고, 그 다음 X라는 변수에서 또 확률들 구해가야 되는데, 한쪽 부분들 했을 때 표준화 시켜간 식 봤을 때 그 부분들이 또 이제 관계에서 이제 여기가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0점이라는 걸 알아내겠고, 대칭 구조니까 0.4 되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 되겠죠? 자, 문자가 좀 2개 돼 있고 2개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서로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됐죠?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길 바라면서 13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가르쳐준 정균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K-20보다 작을 확률. 와, 근데 K값이 어딘지 모르는데. K 플러스 40 모르는데. 확률들을 쭉 했는데 확률이 총합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의미를 좀 알겠습니다. 자, 평균이 저희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M으로 이렇게, 그죠? 뭐 K-20이라는 숫자가 좀 작은 거고, 그러니까 작은 숫자니까 뭐 이쪽에 뭐 K-20 이런 식으로 놓게 되게 되면 K 플러스 40이라는 숫자는 뭐 어디가 좀 큰 거니까 K 플러스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을 확률돼 있겠고 또 이거보다 작을 확률인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총합이 1이라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대칭 구조에서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작을 확률 부분들이랑 채우는 부분이랑 합쳐서 이제 전체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둘의 합, 이 부분들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가운데 부분들이니까 K-20하고 K 플러스 40을 더하게 해서 2로 나눈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죠? 평균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2K에 K에다가 플러스 20에 10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평균 M이 되겠다 해서 관계식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좀 다시 좀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보면 평균이 이제 K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K보다 크고 50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런 얘기 되는데, 알겠습니다. K보다 크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 K 플러스 10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좌측에 표시를 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보다 작을 확률인데 확률이 0.2857 이렇게 돼서 매우 작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좀 이쪽에 50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느낌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죠. 표준화를 시켜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은 표준 편차가 5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구해야 될 확률 자체가 K보다 그거나 같고 50보다, 원래 마음이
마음이 급합니다. 변수 x 자체가 이제 5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k-k 플러스 10 해주니까 z값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 되겠고 시그마가 5 되겠고 z값이 이렇게 바뀌져 가겠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50에서 50 그냥 쓰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5분의 해서 이제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확률들. 근데 이제 이쪽 부분들이 확실하게 0.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부터 확률들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확률 0까지 확률들을 구하게 되면 0.477이 상당히 큰데 지금 구해야 될 부분이 0.2857이니까 0.2857 이렇게 해서 빼게 되게 되면 3에다가 5가 되겠고 그러면 6에서 빼는 거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9에 되고 그러면 뭐 0.191 0.5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표준화를 거쳐갔을 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이럴 확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의 계산이 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0 사라지니까 40 마이너스 k 5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80 마이너스 2k는 이퀄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k는 85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k 값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관계식 좀 뭐 해서 값 나왔고 m 플러스 k 값을 구하겠죠? 알겠습니다. m 플러스 k 값 구하는데 m 값이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2k 플러스 10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 2로 나누지 않아도 되겠군요. 2k 값이 85가 되어 있으니까 정답 95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95 있어야 됩니다. 1번에 존재하네요. 되셨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정규분포 있는 걸 그냥 열심히 그냥 딱 풀어가면 되는 건데. 그죠? 평균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구해가는 건데, 다 이제 문자로 돼 있어서 좀 살짝 불편한 그런 항목이니까 조금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k-40보다 작을 확률, 이만큼의 넓이가 되겠고, k 플러스 20보다 작을 확률에 넓이 총합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들 요것을 대칭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 중에서 이제 그럼 가운데 값 형태의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돼야 되겠다 평균이 되겠다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여기 좀 나온 것 같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관계식 좀 하나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평균 부분 이렇게 좀 표시해 줬고 그 다음에 주어진 확률들도 문자가 돼 있어서 좀 살짝 불편한데 그 주어진 확률들을 조금 이제 잘 살펴보면 그래도 한쪽이 이제 z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z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 계산하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나와야 될 부분들 확률 부분들 이렇게 좀 딱 이용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이 0.192로다 뭐 0.5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음수 쪽이니까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0.5. 요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연계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풀이가 진행되는 문자값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지금 문자로 정보를 좀 살짝 숨긴 것 같지만 결국은 정규분포하고 표준화시켜가는 과정 그 부분들만 우리가 좀 잊지 않고 정확하게 좀 적용해 가면 언제든지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다라는 사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확신을 가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이번째 시행에서 나온 A, B의 눈의 수를 각각 X와 Y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확률 변수를 또 하나 줬습니다. 그 부분들은 뭡니까? 나온 두 눈의 합이군요. 합이 6보다 작으면 1, 그거랑 같으면 0 이렇게 주어지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시 더하기 해서 W라는 변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0은 뭐 아무리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1이 나온 부분들이 1들을 좀 더하게 할 거니까 1이 나온 횟수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확률부터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눈의 합이니까 2, 3, 4, 5, 6 해서부터 12까지 쭉 나올 거겠고 그때 나온 횟수는 1, 2, 3, 4, 5 이런 형태에서 뭐 1, 대칭 구조로 나오겠죠. 11 때문에 두 가지 이런 형태로 그랬을 때 지금 6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요쯤이 되겠고 그럼 나온 횟수가 합하면 10가지가 되는 건가요? 36가지 중에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6보다 작을 확률들이 지금 이게 얼마냐면 약분하니까 18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10번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를 할 때 뭐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요. 10번 던졌을 때 지금 이렇게 1이 나올 요 확률 자체가 지금 얼마다? 18분의 5다. 이렇게 쳐서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Z값이 1이 나올 확률들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냐면 1이 나온 횟수의 합이 되겠죠? 그럼 이제 10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오느냐? 이런 얘기니까, 이 확률로 10번 시행했을 때 구해가는 거니까, 오호호호. 이 부분에서 지금 10 곱하기 이스펙테이션, 우리가 이렇게 나온 횟수의 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얼마다? 10 곱하기 18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9분의 25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점 되겠습니다. 됐죠? 아하, 10번 던지게 되면 9분의 25 이 정도만큼의 횟수가 일이 되면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 변수 변화를 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막 이런 부분들은 5배의 변수 변환에서 딱 쓰게 된 거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 대입하니까 뭐 계산 좀 편리하게 좀 도와준 거죠. 25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27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27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이게 변수가 뭐 Z에다가 W에다가 뭐 그다음에 변수 변환식까지 갔는데 뭐 큰 틀에서 이제 이 의미를 좀 얼마나 좀 연결해서 무슨 뜻인지만 파악해 가면 뭐 무난한 그러면 이제 형태인데 그 변수들이 많아서 뜻 파악해 가는 과정이 좀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주사위를 열심히 좀 던져서 2개를 좀 던진 거죠. 두 눈에 좀 이렇게 x, y, i 이렇게 됐으니까 두 눈의 합이 되는데 그 합이 6보다 작게 되면은 1을 주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 합해야 되는 거니까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횟수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1이 나올 확률들을 구해가지고 10을 그렇게 곱하게 하면 이거의 평균이 곧 1이 나올 횟수의 평균 값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해가는 건데 그 의미들을 아주 교묘하게 Z라는 변수, W라는 변수 이런 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재밌는 문제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다는 이야기만큼 그 의미 파악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는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좀 설명 부분들 다시 한번 듣고 아니면 또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읽어봐서 뜻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ht는 평균 가르쳐줘. 표준 편차가 t 관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ht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히 써 있습니다. 1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균이 2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15보다 작을 확률이다라고 해서 이 확률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겠다? ht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표준 편차가 좀 T값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니까 확률들이 뭐 그때그때 좀 바뀌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뭐 표준 편차 뭐 정규분포 고쳐가 있을 때 써라라고 좀 값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H 2.5부터 알아볼까요? 2.5 부분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X값이 1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겁니다. 대신 이 부분들을 이제 Z로 고쳐서 표준화 시켜갈 때 지금은 이제 2.5를 표준 편차로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여기는 뭐 15-20 해서 항상 이제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제 Z값으로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그럼 얼마인가요? 2.5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문제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 확률들을 구해간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갑자기 이제 2보다 크다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대칭 구조를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쪽 2보다 클 확률 즉 Z값이 2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이 결과서로 어떻게 되죠? 같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가 써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맞다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 해결됐고요. 자, 니은을 풀려면 h가 2일 때도 확률 좀 구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x는 이제 1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데 이 부분들이 z값으로 고쳐가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또 양수로 좀 고쳐가게 되면 z값이 2.5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2.5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이제 2.5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아까 이제 2보다 클 확률을 한 것보다는 이 확률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겠죠. 되겠습니까? 2.5로 본 부분들이 2로 한 부분들이 작겠다. 2.5보다 크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5보다 또 클 확률도 구해가야 되나요? 오호, 그렇습니까? 틱에서 풀려면 h가 5일 때의 확률도 좀 구해가야 되는데 역시 확률들은 1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건데 표준화를 좀 고쳐가게 되면요. z값이 5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5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들은 z값이 1보다 클 확률을 구해가는 거와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보다 클 확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일 때까지 0.34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5에서 0.3414를 빼야 되겠죠? 0.3413인가요? 13을 좀 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에다가 9에서 빼니까 8이 되겠고 9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 그러면 0.1587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부분들이 0.1587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h가 2면은 2일 때의 확률이 2.5 확률인데 2일 때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그런가요? 그럼 뭐 2일 때의 확률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4772 0.5에서 0.4772를 빼게 되면 0.822 0.02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사실은 이 부분들이 5배의 h 2.5가 되겠죠. 2.5 확률 이렇게 아니죠. 2.5 확률이 좀 더 큰 확률이죠. 큰 확률 좀 해놨는데 자, 이 부분들 더 큰 확률을 좀 썼는데요. 이 확률들이 지금 0.0228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다가 5배를 하더라도 0.1 해서 이제 1587까지 안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률들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H5 쪽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 니은이 맞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오호, 이것도 좀 당황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요 확률보다는 더 큰 확률을 좀 했는데 그 큰 확률을 구해도 이쪽이 좀 더 크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아주 좀 센스 있게 좀 대체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시 정의 자체가 살짝 좀 특이하죠. 이게 표준 편차가 좀 결정이 안 돼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확률이 좀 달라지게 되는 확률을 계속 이렇게 15 이렇게 구해가는데 이때 이제 뭐 표준 편차 값을 이제 얼마를 좀 집어넣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표준화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 뭐 나름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식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역시 또 우리가 좀 학습을 좀 많이 좀 진행하지 않았다면 낯선 형태의 의미의 수식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는 좋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 N개월 됐을 때 생산량은 평균이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 부분 좀 달라지는군요. 표준 편차는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알겠습니다. 16개월인 직원이 자, 그러면 16개월인 직원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그러면 16A 플러스 100 이렇게 된 거죠. 평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데 84 이하일 확률 84 이하일 이런 확률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 확률들이 얼마다? 0.0228이다.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값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36개월 이런 부분들의 확률을 좀 구해가는 거니까 참고로 0.028 이렇게 된 부분들은 어느 숫자하고 관련인가요? 0.5에서 28을 빼는 거니까 477하고 관련인가요? 반대 이쪽 확률이 0.477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이런 부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죠. 이 부분들이 84보다 작을 확률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4 빼기 16A 마이너스 10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작을 확률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네요. 표준 편차는 1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 써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477을 좀 찾아놨으니까 이 값이 된 거니까 이때 이제 계산해 주서 봐야 될 부분들 이제 이 z값 요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기는 그럼 부를 좀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12분의 16A 플러스 100 마이너스 84 이렇게 본 부분이 2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게 좀 더 깔끔하고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6A에다가 100에서 84를 빼니까 16이
또 처리가 들어간 거예요? 오호,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6a는 이항시키니까 8이 되겠고,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a 플러스 1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18이 되겠고, 그러면 평균 m 값이 118인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규분포 모양에 가게 되면 평균이 118입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때 좀 무엇을 풀라고 했느냐? 그러면 100 이상, 142 이하 이렇게 부르는 거죠. 100에다가 142 해서 요 이하의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뜻 파악됐습니다. 뭐 수식으로 좀 가볼까요? 100보다 크거나 같고 142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고요. 표준 편차돼 있고 100에다가 118을 빼야 되겠고, 한 번은 142에서 118을 좀 빼야 되겠고, 12로 열심히 나눠서 Z값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그럼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그러면 6, 22, 6, 3,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5가 됩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Z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2분에는 되겠고 빼니까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4에다가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4가 되니까 Z값이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에 가서 봤을 때 1.5하고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값, 이 두 개의 값을 좀 그럼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8에 9 그러면 얼마예요? 4, 0, 1 그럼 9104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 요것도 또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수식 형태를 줘가지고 뭐 평균이 조절되는 평균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좀 또 이게 좀 제법 레벨 높인 문제들을 좀 골라서를 많이 내신 거죠. 평균 n개월 근무하게 되면 평균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평균 자체가 좀 바뀌어 있는 상태. 대신 뭐 문제에서 16개월 근무했을 때 84 이하 그러면 16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평균을 좀 만들면 되고요. 84 이하 되겠고 좀 이제 낯설지만 우리가 이제 해서 이제 표준화가 해서 구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확률 주어진 부분들에서 역시 또 확률 찾아서 Z값 찾아가는 부분 뭐 달라진 내용 없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이렇게 좀 찾아가서 나중에 36개월 됐을 때도 뭐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이제 평균을 만들어 놓는 과정. 평균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 연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만들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정규분포 문제는 주어진 값들 부분하고 표준화 시켜서 확률들을 구해가는 그 과정에서 미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들의 경험을 쌓아라 뭐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요. 열심히 좀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서 차차 좀 경험치를 쌓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갔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또 안 가르쳐졌네요. 변수 y는 평균 또 아예 안 가르쳐졌습니다. 자, 두 확률 별도 함수 각각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자, 최대값이 같고 아주 재미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프 정규분포 모양을 이렇게 이제 그려서 확률 변수 x는 평균 10자리 이렇게 그릴까요? 10자리 이렇게 그려가고 다음에 이제 평균은 주어져 있지 않은데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같은 높이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라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m에서 그려가는데 같은 높이를 그려간다 이런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야 높이가 똑같겠죠. 이 최대값이 이렇게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서로 어떻다? 표준 편차가 같다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5일 때 함수값이 같다. 평균이 됐으니까 이거 15일 때 이렇게 좀 여기가 1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보다 큰 이런 형태인데 이 값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같은 그래프 보니까 떨어진 거리가 5 되는 거니까 이 간격도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평균은 가볍게 이제 20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네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들 보게 되면 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gx 8일 때 값이 좀 같아지는데 이걸 만족해주는 x1, x2라고 한다. 값이 두 개다 이런 얘기가요. 8은 이런 형태의 값이 10보다 좀 작은 이런 곳에 8이 있겠고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부분들을 알아보면 이런 것이 있겠죠. 두 개의 좌표가 있겠습니다. 근데 평균에서부터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좌표는 그러면 20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니까 18이 되겠고 이곳은 이제 2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x1, x2도 좀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확률들이 열심히 구했더니 얼마더라? 0.6826이다. 근데 평균에서부터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한 거니까요. 평균이 지금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18에서부터 22까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한 거니까, 뭐 절반만 구하게 되면요. 절반만 구하게 되면 6826의 절반이 3414가 13이 되겠고 3413 부분들은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표준화를 좀 열심히 해서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얼마 할까요? x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2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확률들을 구해간다면 이 과정은 뭐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이 부분들은 뭐 0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분의 22-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이제 뭐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표에서 봤을 때 z값이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곳에 해당하는 시그마분의 이 값이 1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니까 표준 편차가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좀 살펴볼까요? 그럼 표준 편차 2 구했으니까 4를 구해가면 되겠고 평균은 20이 나왔고요. x와는 1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2가 답이 되나요? 42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규분포의 모양 해석. 자, 그렇다면 이 최대값이 같단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최대값이 같다 이러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표준편차가 같다 이런 부분들이랑 딱 연결시켜서 해석을 좀 해간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그건 뭐 간격이 이제 이렇게 뭐 같아진 부분들에서 뭐 평균도 찾고 그다음에 이제 뭐 8이라는 부분에서 18하고 이제 20 이렇게 전부 다 찾아간 거니까 최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 해석 정확하게 잘 하고 뭐 전기분포 모양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대칭 구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연산하는데 조금 사용돼 있지만 역시 뭐 최대값이 같다라는 부분들의 그래프 모양 같다, 표준 편차 같다 이 해석만 정확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화려한 변수 변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 점수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t 평균을 구해달라. 그러면 expectation t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주어진 식은 이제 복잡하게 쭉 써서 이렇게 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100 더하기 20의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된 식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시그마분의 x-m 이 부분들이 표준화식이니까 이게 이제 z값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20z 플러스 100이다. 이렇게 좀 고쳐갈 수 있겠죠. 그럼 20 expectation z값에다가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표준화식의 평균이 이제 이 부분 이제 표준화하게 되면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런 분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 부분에다 0을 대입해주면 평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이 된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얼마? 10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뭘 구하겠습니까? t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시그마 t를 구해달라. 이 부분 보게 되면 역시 20z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0 시그마 z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표준 편차가 1이었으니까 간단하게 20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결과 이 과정 좀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좀 쉬워지는데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근데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하죠? 안 돼 있다면 그냥 이 식은 뭐 그대로 좀 전부 다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좀 처리되면 되는데 평균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평균들을 봤을 때 주어진 식을 좀 전개하게 되면 100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거든 시그마분의 20 시그마분의 20x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시그마분의 20m 되나요? 시그마분의 20m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시그마분의 20 expectation 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0 빼기 시그마분의 20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m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그마 분의 20m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들하고 뒤에 부분들하고 이제 소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0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한 이 z-값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z의 평균이 0,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 변수 변환할 때 이 식 자체도 간단한 식이 돼가는 거니까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1번, 2번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전체 평균 가르쳐줬고 표준 편차 가르쳐줬을 때 96점인 사람의 표준 변환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재미난 건데 이건 뭐 식을 뭐 그대로 좀 다 써가면 되는 거니까 100 더하기 20에다가 표준 편차가 1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점을 받았습니까? 96점을 받았죠. 96점을 받은 거겠고 평균이 이제 뭐 60 이렇게 처리된 거 항목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0에다가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미리 좀 약분을 좀 할까요? 5, 3, 15, 5, 4, 20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겠고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36이 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또 약분하면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148에서 표준 변환 점수가 148점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게 또 낯설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팍팍 다가가는 그러한 또 이렇게 좀 표준 점수 구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뭐 수능 봤을 때 국어하고 뭐 수학 이런 부분들은 전체 평균을 100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20인 이런 분포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능 점수에서 사용되는 그런 변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능 점수의 변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달아야 되겠고요. 자, 당장은 뭐 계산할 때 중간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곧바로 이제 식을 다 써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좀 평균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들이 이제 z-값을 이용해서 그러면 식 자체도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형태의 이분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화식 자체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부분도 좀 쉽게 처리되는 거니까 훨씬 편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표준 변환 실제 점수 구해가는 그런 항목까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게 좀 실전 문제에 이제 응용 문제 적용해가는 그런 이제 경험치를 좀 쌓아가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11대의 확률이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1대의 확률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와, 제곱의 평균이 좀 제공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요. 자, 무슨 얘기가 되겠죠? 정규분포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평균을 좀 모르는데요. 평균 m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보다 작을 확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요. 0.5보다 커야 되니까 10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죠? 이렇게 좀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표준화 시켰을 때 이 부분들 표준화 값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z 값이 시그마 분의 10-m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의 대칭 구조 형태니까 1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10-m은 이꼴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서 m 값이 그러면 10 시그마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계가 돼 있고요. 와, 그런데 이제 뭐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가 되죠?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 이런 형태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에다가 이 부분들이니까 뭐 평균 이거 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10 시그마의 제곱 이런 형태의 식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값이 148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걸 좀 148을 써놓고 이 부분들을 좀 열심히 산수하라 이런 문제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시그마 제곱 뭐 시그마 제곱이니까 2 시그마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0 시그마가 되겠고 100 계산되고 마이너스 48 이꼴 제로 처리되겠고 그러면 시그마 제곱에 마이너스 10 시그마에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1하고 12로 되는 건가요? 12에다가 2하고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그마 값이 12 하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음수일 리는 없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준 편차가 12 이렇게 계산되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재밌는 내용이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분산 3분의
x의 분산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는 이제 9분의 1 바리안스 x가 처리되겠고, 그러면 9분의 12 곱하기 12 제곱이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 약분 때문에 쓴 겁니다. 약분하게 되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16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식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좀 재미난 표현 형태가 좀 등장한 건데, 와, 이런 부분들 이게 정기분포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좀 잘 나오는 형태가 아닌데 아주 독특한 문제 형태들을 좀 골라서 또 내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10보다 작을 확률에 대한 뜻 파악,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z값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1이라는 부분에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것은 뭐 분산 구해가는 절차를 좀 살짝 응용해서 나온 식이니까 그 다음 이곳에 이제 평균 부분들이 제곱이니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찾아달라. 그 다음에 좀 뭐 변수 변하는 거에서 최종 답을 달라. 이런 과정까지 재밌는 형태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당황할 요소들이 조금 담겨 있는데 그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또 학습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n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가 짝수인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주 사이를 여러 번 던지는 거니까 이건 이항분포를 따르고 n이고 있고 짝수는 확률 2분의 1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가겠고요. 평균은 2분의 n 되겠고, 와우, 그럼 분산이 4분의 n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루트 n의 뭐 제곱 이렇게 쓰거나 뭐 4분의 n 쓰거나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지금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평균에서부터 이 차이겠죠. 2분의 n이 평균이니까. 그럼 다시 생각하면 x-m 이렇게 돼서 뭐 절대값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9부터 마이너스 9까지 이러한 확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좀 이렇게 쓰자면 m 플러스 9 이걸 왜 마이너스인데 m 마이너스 9 이런 확률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표준화 과정을 좀 살펴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z값 자체 부분들을 구해갈 때 시그마분의 이제 x-m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x-m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나누기만 좀 해가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이제 차이가 이제 9란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루트 n분의 되겠죠? 2분의 루트 n 시그마가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된 이런 항목이 되죠. z의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을 이런 확률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확률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9544다. 양쪽 대칭 구조니까 9544는 절반을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477이니까 되는 겁니까? 477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2배 해주면 4가 되겠고 4가 되겠고 하나 올라가고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정규분포에서 좀 풀어봐야 될 이 항목 자체가 이렇게 이런 확률들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 9544니까 그죠? 여기가 m 플러스 9, 여기가 이제 m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된 이 항목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 시켜가서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이 값이 이제 2보다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이 값이 이제 2보다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n분의 18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값은 2보다 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루트 n 되겠고 약분하게 되게 되면 9 다시 또 이렇게 9가 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n은 제곱하게 되니까 8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수 문제에서 자연수 n의 최대값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최대값은 뭐 8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요것도 이제 뭐 표현 자체를 또 살짝 좀 아름답게 좀 나와 있네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좀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범위를 이렇게 좀 표시해서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좀 M으로 좀 살짝 바꿔놨는데요. 그건 이제 구획안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를 해놔야 뜻 파악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런 형태. 그래야 이제 평균에서부터 이제 대칭 구조라는 이런 의미들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서 순간에 살짝 좀 바꿔놓은 거니까 그 부분들을 뭐 바꿔놓지 않았다면 그냥 2분의 n 해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이제 m 자리에 2분의 n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가 있는 식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환기 구할 때 이제 절대값 이런 형태 표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좀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직접 표시를 해가지고 뜻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화 시켜가는 과정을 고쳐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1번 수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중반부터 뭐 상당히 이제 표현에서 낯설게 느껴질 듯한 그런 표현들, 아주 다양한 형태들 좀 많은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실력 쌓는 계기가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시험 문제니까 듣고 또 듣고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고 해설 강의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